안녕하세요. 경제 읽어 주는 남자 김원수입니다. 키포인트 클래스 박종호 교수님과 두 번째 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책에 실린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먼저 그냥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전작들과는 좀 많이 네. 색깔이나 이게 좀 달라요. 네.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전작들은 제가 전에 있었던 직장이 KDI라는 곳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네. 약간 국가 좀 매크로한 것들 이런 네. 걸 많이 고민하게 됐었어요. 네, 네. 국가 정책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한다든가 네. 뭐 그러면서 그럼 과거에 이런 정책을 했던 사례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아니면 해외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네. 본의 아니게 뭐 경제사 아닌 경제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뭐 인문학이라든가 역사, 철학, 문화예술 이런 거와 경제를 결부시키는 작품들을 좀 많이 썼다면 이제는 제가 좀 더 학생들을 직접 학교에서 가리키거나 네. 호흡을 하게 되면서 네. 좀 마이크로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 학생을 위한, 그렇죠? 네, 학생도 아니면 또는 이 개인을 위한. 그렇죠. 대중 강의할 때 만난 네. 개인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가 정책 이런 거 뭔 얘기예요. 내 하루의 생활이 중요한 거고 내 월급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내 일자리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의 고민들에 내가 좀 더 답을 좀 주고 싶다. 이런 욕심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은 좀 마이크로한 책이 됐고요. 네. 요 다음 책도 좀 마이크로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작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책을 내셨으면 많은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 또 팬 여러분들께서 실제 그럼 저자님께서는 합리적 소비를 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하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재미있게 지금 풀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저자 본인은 합리적 소비를 정말 하고 계신지? 그 우리나라 속담에 참 그 좋은 말이 있어요.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네. 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제 잘못된 소비 행태들 중에서 일부 모티브를 잡아서 넣은 것도 있어요. 아, 오케이. 네.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도 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다잡을 기회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네. 이제 저자 여러분들 그리고 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이 도로에서 운전을 잘할까에 대한 방법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인 거고요. 본인이 운전을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또 뭐가 돼요? 이런 얘기 전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네, 잘라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난 첫 섹션에서는 소비에 있어서 어떻게 합리적 소비를 할까 이런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이런 소비에 현혹되는 소비자들이 어쨌든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10,000명, 20,000명이 이 책을 읽었다면 나는 그렇게 현혹되지 말아야지 하겠지만 나머지 4천만 명, 4,500만 명은 이 책을 안 본 분들은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현혹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업의 이제 소비자를 대하는 전략 관점에서 또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마도 이 기업의 현업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여기서 또 키포인트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쓰다 보니까 네. 굉장히 뭐랄까 양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우리 모두는 소비자이자 네. 때로는 공급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네, 커피숍을 네. 운영하거나 네, 네. 기업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일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침들을 해주다 보니까 네네. 이게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걸 잘 활용해서 네. 우리 제품을 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환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예. 어떤 포인트들이 또 있을까? 예를 들면 기업들은 그런 소비자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 네. 혹은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 현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아니면 그 담당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께 보고를 해서 너 잘 기획했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진짜 네. 카피라이터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러세요? 그분들 네. 중에서 이제 카피를 뽑아야 되는데 네. 카피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를 때 네. 제가 우리 사람들은 네. 그 분류지를 네. 선택지를 제품에 대한 선택지를 네. A, B, C, D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OX를 원해요. 아, 착한 브랜드, 나쁜 브랜드, 좋은 브랜드, 악한 브랜드, 네네. 도움되는 브랜드, 그렇지 않은 브랜드. 그래서 카피를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 메가 히트를 했던 제품들의 공통점이 네. 나 아닌 것을 예. 구분짓는 카피를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한번 예. 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예전 저 어렸을 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이것도 진짜 제 생활 속에서 얻은 저 모티브였는데요. 네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세종시에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네. 서울에 있는 집하고 그다음에 세종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터는데 네. 예전 저 고등학교 때 샀던 삼보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삼보 컴퓨터 세대시죠? 네. 그때 그 삼보 컴퓨터 때 제가 망했다. 네. 그 삼보 컴퓨터를 왜 샀냐면 네. 그때 박찬호 선수가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공을 딱 던지면서 네. 바꿔주는 컴퓨터와 그렇지 않은 컴퓨터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삼보 컴퓨터를 사면 음. 몇 년 뒤에 펜티엄 그 CPU를 네.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카피가 뭐였냐면 CPU를 바꿔주는 컴퓨터와 그렇지 않은 컴퓨터 이렇게 나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네. 야, 여긴 CPU를 나중에 1년 지난 뒤에 난 또 고사양의 게임을 해야 되는데 CPU를 바꿔준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바로 그런 카피가 그 카피를 그런 나와 나 아닌 걸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카피. 네. 이게 완전히 메가히트를 하게 만든 방법들이 그 뒤에도 연달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물이 다른 맥주. 그렇죠. 그동안의 맥주들은 다 이건 아니고 이건 물이 달라. 맥주의 70%가 아니라 90% 물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재작년에 했던 우리 현대차 광고 기억나시죠? 뭡니까? 구매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는 차. 아. 바꿔주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 아. 딱 양분해 버려. 양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꿔줄 차를 갖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그런 거죠. 네. 바로 음. 지금 어디선가 또 이렇게 코로나19 이후로 네.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아니면 원래 하던 일을 접고 다시 재창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네. 또 창업을 할 때 내 제품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네. 우리 이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프로는 다른 이 수많은 강연 프로가 뭐가 다른데 네. 다른 것들을 싹 싸잡아서 그것들과 달리 이건 이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알았어? 노력하고 자, 그래서 바로 갑자기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 네. 이런 내가 지금 소소하게 하고 있는 활동들을 네. 더 잘 알릴 수 있는 지혜 네. 그런 것도 여기 담겨져 있다. 아 그렇군요. 야 엄청난 책이라니까요. 그렇군요.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장난삼아 웃기려고 자꾸 네, 얘기 네. 홍보를 하는데 부끄럽네요. 네, 네. 네.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케터로서 마케팅 담당자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선택지를 줄이는 게 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애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소비자들은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소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주말에 뭐 마트 가는 날 이게 정해놓고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일상 중에서 소비를 한다고요. 그냥 뭐 버스를 기다리면서 소비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깐 뭐 한두 개 구매하고 뭐 일하고 이렇게 소비 의사 결정의 시간이 짧아요. 일상 중에서 소비하다 보니까. 근데 그 해당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 제품의 가짓수가 10,000가지, 20,000가지 나오면 소비 의사 결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선택지를 좁혀줘야 되는데 선택지를 좁히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특히 이 카피라이트, 카피를 어떻게 꼽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답을 했네요. 아예 2가지로 선택지를 주면서 그걸로 이끌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케터로서의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겠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면 네. 우리가 이제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 맨 위층 올라가서 사은품 받아가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맨 위층 올라가면 네. 백화점이면 예. 말 그대로 100가지 이상의 물건이 있다고 해서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줄 선물이라는 게 네.
적어도 3-4종류가 아니라 한 20종류 넣어놓고 네. 이 중에 당신이 필요한 걸 골라가라. 네, 이렇게 네. 하면 우리의 만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실제 늘 백화점에 가보면 락앤락, 두루마리 휴지 뭐 뻔한 것들 한 3-4가지 중에 골라가라고 하잖아요. 프라이팬 많이 프라이팬이 있고. 그럼 도대체 백화점은 왜 맨날 3-4가지만 놓고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느냐. 거기에도 또 방금 말씀하신 전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제가 2개의 볼펜이 네. 있는데 예. 우리 강좌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네. 이 둘 중에 볼펜 중에 원하는 걸 하나 가져가십시오. 끝나고서 그러면 나갈 때 이거 둘 중에 난 이거 쉽게 골라서 가져가요. 네. 그런데 볼펜을 제가 한 괜한 그 네. 어떤 뭐랄까요 그 독자층을 다 흡수하고자. 흡수하고자 그쵸? 네. 볼펜을 한 50종류를 갖다 놓고 네. 이 중에서 원하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하면 그 중에서 막 고민하면서 뭘 집어가겠죠. 네. 그럼 그 집어간 고객들이 가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 말고 아까 그거였을 것 같아. 이렇게 주저하고 후회하고 자기 선택에도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도 사은품으로 7, 8개, 20개를 놓은다 하면 그게 오히려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또는 불안감을 더 조장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높여주는 게 반드시 소비자들을 워낙에 뭐랄까요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하시라는 게 또 관건이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참 이 마케팅 원론에 없는 그런 카피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결국은 여러 그 기업들의 케이스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체화된 그런 이야기를 여기 좀 담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맞습니다. 마케팅 스킬 중에 어쩌면 가장 뭐 이것저것 뭐 퍼셉션, 맵을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키 포인트로 딱 하나, 예? 딱 카피를 정확하게 OX로 최소화해라라는 거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또 한 가지 그걸 여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예. 우리가 마케팅할 때 네. 가장 중요한 요소 또 네. 물건을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네. 사실 가격이죠. 네. 네.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네네. 이 강좌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무료죠. 근데 처음에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고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네. 자, 저 출연료만 받은대요. 만약에 본인이 생산성 본부 네. 뭐 회장님이셔. 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제작비를 써서 이걸 만드는데 네. 야 이걸 무료로 꼭 해야 되나 고민된단 말이에요. 고민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가격에 대한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21세기에 우리가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이 자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전부 공짜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구글. 우리가 구글의 여러 서비스 이용하면서 단 한 번도 구글에 직접적으로 돈 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무료예요. 네.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손꼽히는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돈 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20세기 말고 네. 21세기 들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모든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뿌렸고 무료로 대신 다른 식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돈을 받는 수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자 내가 원하는 사업 모델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준치를 한다라고 하면 돈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셔야겠죠. 네. 근데 내가 한번 세상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난 한번 크게 베팅할 프로젝트를 어떤 회사라면 그냥 우리 회사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품군이 있는가 하면 네. 한번 크게 베팅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베팅해봐야 될 것들의 가장 큰 근저의 요즘 흐름은 네. 가격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공짜로 뿌리고 나서 수익 모델을 뭘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네. 우리 강좌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고민 안 하시잖아. 우리 생산성 본부에서 고민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은 네. 그 다음 스탠스를 제가 하나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럼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PWYW라는 겁니다. PWYW. 예. 네, 이거 밑줄 쫙 긋겠습니다. 네. PWYW가 뭐의 약자냐면 예. Pay what you want.
예. 네가 원하는 것을 지불해라. Pay what you want. 네. 자, 발음이 많이 저좀 농담하겠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좋습니다. 네. Pay what you want. 네, 이렇게 되는 좋습니다. 건데. 그다음에 자, 아니, 또 Y는 이게 뭡니까?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자,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예. 구매하고 원하는 만큼 지불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도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일상생활에서 얻었던 아이디어를 글로 쓴 건데 네. 오마카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오마카세가 뭐냐면 예. 일식집에 가면 예. 그냥 8만 원인가 7만 원이든 2만 원 내요. 예. 그날 메뉴 가격이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방장이 자기가 해주고 싶은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오마카세라고 불러요. 네. 오마카세.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1인당 5만 원씩에 5만 원 내요. 그러면 지난번에 왔었을 때 5만 원 내고 먹었던 음식하고 네. 이번 와서 5만 원 내서 먹었던 음식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네. 그 주방장이 그날의 식감, 네. 그날의 어떤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리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그 주방장의 요리를 보고 내가 지불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는 돈을 냈으니까 알아서 해봐라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5만 원보다 값어치가 낮게 보이는 음식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알아서 지불을 했으니까 넌 니대로 해봐라는 형태인데 이게 약간 진화 발전해서 유럽에서는 이런 레스토랑이 생겼어요. 어떤 레스토랑이죠? 네. 뷔페 레스토랑인데요. 네. 그 뷔페를 먹어요. 네. 먹고 나올 때 원하는 만큼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어. 야, 오늘 맛있었어. 10,000원. 어. 오늘은 별로 없어서 8,000원. 네. 나 오늘은 안 내.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의구심을 갖냐면 아유 돈 안 내고 가는 사람 천지겠네요. 오히려 원래 내가 돈을 받았었을 때는 네. 이 가격을 10,000원을 받았는데 네. 오히려 실제 자유롭게 내라고 하면 8,000원, 7,000원 받을 것 같지만 실제 독일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봤을 땐 가격이 더 올라간 적도 많다라는 거죠. 아. 네. 결국 이제 기존 컨셉으로 보면 10,000원짜리 뷔페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10,000원 미만으로 낼 것 같지만 또 그 이상으로 낼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평균적으로 10,000원 이상의 올라간 페이를 경우도 냈-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그동안 지난 어떻게 보면 20세기 내내 네. 공급자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얼마예요? 네. 자, 그런데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격 결정권을 소비자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부지북실간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그 형태들의 첫 번째가 지금 PWYW라는 Pay What You Want. 아. 네, 이걸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네. 어떤 레스토랑 단위에서 아니면 팝업적인 어떤 스토어에서 일어났던 형태들이 네. 조금 더 제도권으로 와서 네. 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판매 전략을 할지 주목해라 이런 아. 내용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네. 말씀하시는 중에 네. 어떤 제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네. 한번 어떤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음. 기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댓글로 참여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 후원금을 그때그때 지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무료로 봐도 되는 거를 기꺼이 지불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역시 빠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예전에 우리 아프리카의 별풍선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제가 맞죠? 어. 별풍선도 사실 무료로 봐도 되는데 네. 괜찮았어 지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팟캐스트 들을 때도 또 팟빵 같은 데서 들으면 또 나름대로 캐시 현금 캐시 쏴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벌써 Pay What You Want를 활용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방식인 거죠. 굉장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특히 미국식이나 유럽식 같은 경우는 팀 문화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고정된 그 가격 이상의 뭔가를 지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나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책에 또 그렇지 않아도 네. 팁과 관련돼서도 하나 네. 한 게 있었는데 네. 뉴욕의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실험했던 결과인데요. 네. 웨이트레스가 예.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웨이트레스가 훨씬 팁을 더 많이 받아요. 네.
왜 그렇죠? 이거는 저기 저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네. 해석하냐면 인류학자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네. 행동경제학자의 의견들 다 넣어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영장류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영장류기 때문에. 영장류 즉 원숭이과. 네, 네. 원숭이과들은 네. 그 교미를 할 때 네. 자신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네. 피부톤이 좀 더 붉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영장류과들은 그래서 붉은색의 남다른 호응도, 관심도, 흥미도를 보인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웨이트레스가 간단하게 붉은 핀을 했다든가 네. 붉은색 리본을 했다든가 이런 웨이트레스가 네. 노란색이나 파란색보다도 훨씬 팁을 많이 받는 게 우리도 결국 영장류가 아니겠느냐가 인류학자들의 의견이고 네. 저도 불분적으로 동의해요. 다른 네.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네.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네.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몇 네. 가지가 있냐면 네.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우리가 광고 카피를 네. 무슨 색깔로 그 카피를 소비자들에게 웹사이트에서 쏴줬을 때 네. 그게 더 많이 기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행동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순간적으로 실험 대상자들에게 네. 단어를 한 40개씩을 주는데 네. 40개를 줄 때 파란색으로 단어를 써서 줬었을 때랑 네. 빨간색으로 단어를 써서 줬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5분 뒤에 방금 보여드렸던 단어 중에서 기억나는 걸 써보세요라고 했었을 때 네. 빨간색 단어를 각인하고 기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군요. 파란색보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도 잠깐 공상을 했었냐면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수험 생활할 때 빨간 펜으로 밑줄 긋잖아요. 네. 뭔가 외우려고. 예, 할 때. 예. 왜 하필 빨간색이었을까? 우리도 모르게 그 기질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빨간색을 활용했었을 때 훨씬 더 각인이 많이 되는데 웨이트레스도 그런 거죠. 저 웨이트레스가 나에게 아까 서빙 볼 때 좀 더 도와줬지. 뭐 이런 생각을 더 각인시키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가급적 좀 빨간 셔츠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또 생각이 책이 잘못 해석되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네, 이 책의 기본적인 컬러를 또 빨간색으로 하신 맞습니다. 것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파카 만년필이 네. 만년필이 더 이상 안 쓰여지면서 네. 연필과 볼펜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네. 파카라는 회사가 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파카라는 만년필을 다시 한번 갱생시켜서 네.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됐던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년필을 갑자기 볼펜으로 만들 수도 없고 다양하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때 했던 유일한 방법이 컬러 마케팅인데 아. 딱 하나예요. 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네. 만년필 그럼 전통적으로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이랬었는데 새빨간 만년필 그 순간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폰이 일반적으로 신제품이 나와서 일반적인 소비자, 얼리 어댑터들에게 소진이 다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제품을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색깔은 대부분 뭐죠? 빨간색이죠. 네, 레드 나왔다. 그걸로 한 번 더 소비자들에게 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 중에 사실 마케팅 교과서 속에 담기지 않은 수많은 내용들, 우리 마케터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까, 어떤 전략을 강구해야 될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안들이 몇 가지 포인트로서 계속 남는 것 같습니다. 책엔 더 예. 많아요. 끼어들지 좀 마세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박종호 저자님과 함께 키포인트 클래스, 특히 마케팅 전략, 기업의 의사결정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